드라마 연인이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인 거 알고 계시죠? 병자호란은 왜 터졌냐? 청군의 목표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박살을 내고 와요. 루트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들어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썬킴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Long time no see. 그동안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제가 쉬는 동안에 어떤 드라마를 한 편 봤어요. 피디님, 드라마 연인 보셨나요? 네. 누구 좋아하세요, 거기서? 남궁민. 남궁민. 남궁민이 좋아요? 썬킴이 좋아요? 썬킴. 남궁민이라고 하면은 카메라 끄고 집에 갈 뻔했습니다. 드라마 연인이 러블라인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인 거 알고 계시죠? 병자호란. 역사적인 사건인 병자호란 잘 이해하시라고 그 배경이 됐던 세계유산 남한산성에 제가 와 있습니다. 남한산성과 병자호란에 얽힌 스토리 한번 즐기실래요? 네. 가시죠. 자, 병자호란 1636년 병자호란을 이해하시기 전에 정묘호란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1627년인데 호호란, 말 그대로 오랑캐가 쳐들어온 난리지 않습니까? 호빵, 호주머니 다 오랑캐인 건 아시죠? 아 진짜요? 오유! 우리 전통 복장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만주족, 여진족 복장에는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럼 이 오랑캐가 누구냐? 여진족. 나중에는 이제 만주족으로 이름을 바꾸죠.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웠잖아요. 근데 누르하치는 조선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누르하치가 꼴까닥 죽어요. 그러면서 누르하치의 8번째 아들인 홍타이지가 왕이 됩니다. 8번째 왕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형들이 뭐야? 그래, 우리를 바이패스하고 네가 왕이 돼? 홍타이지 같은 경우에 뭔가 보여줘야 돼. 일단은 내가 명나라, 중원을 내가 꿀꺽 호록짭짭 먹어야 되는데 그 전에 앞에 명나라가 있고 뒤에 조선이 있어요. 그러면 앞을 치기 위해서는 뭘 먼저 정리해야 돼요? 조선이죠. 1627년에 자기 사촌형인 아민이라고 있거든요. 3만 명의 병사를 줘가지고 조선을 형제국가, 우리는 형, 조선은 아우, 이 관계를 맺고 오라고 시켜요. 그래가지고 정묘호란 때 3만 명의 후금군을 이끌고 너무 쉽게 박살을 내고 와요. 인조는 강화도로 튑니다. 총 3번 튀었습니다. 도성을 3번 버려요. 첫 번째 이괄해난 때 공주로 튀죠.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튀죠. 병자호란 때 여기 남한산성으로 튑니다. 강화도에서 아민이 이렇게 요구해요. 우리 여진족식으로 형제의 의식을 치르자. 흑우, 검정소, 백마, 흰마를 잡아서 골과 피를 생으로 완샷 때리는 거예요. 여기 조선이 멘붕이 와버려요. 못한다. 우리 임금님께서 못한다. 좋다. 너희 인조 임금은 그거 안 해도 된다. 대신 너희 신하들 중에 아무나 나와가지고 대신 원샷하라고 해서 실제로 원샷을 때려요. 조선과 우리 후금은 지금부터 형제국가로 퉁치고 넘어간다. 바오 콜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아민은 다시 후금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정묘호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 남한산성 행궁입니다. 행궁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퀴즈요. 궁이 이동했다. 궁에 발이 달렸군요. 와. 행궁이란 임금이 서울의 궁궐을 떠나 도성 밖으로 행차하면 임시로 거처하는 곳을 말합니다. Temporary Palace가 맞죠. 실제로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들어와가지고 47일 동안 여기서 농성을 벌였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병자호란은 왜 터졌냐? 홍타이지가 뭘 하냐면 후금을 대청제국,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자기도 왕에서 황제가 돼요. 최종 목표는 뭐냐? 명나라 쳐가지고 중원을 차지하는 거다. 근데 뒤쪽에 뭐가 있냐? 조선이 있었던 거예요. 얘를 확실하게 우리 손아귀에 넣고 나가자. 조선에 사신단을 보내요. 조정에서 받아보고 난리가 나요. 뭐야, 너희들이 황제라고? 아예 사신단을 안 만나줍니다. 여기 격분을 해요. 청나라 사신단이. 이를 빠득빠득 갈고 돌아가요. 문전박대당했습니다.皇上! 그래, 가자. 조선을 정벌하자. 12만 명의 대군을 이번에 보냅니다. 정말 광속의 속도로 내려와요. 인조가 처음엔 강화도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 벌써 청나라군이 지금의 불광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강화도를 못 가니까 플랜 B로 가자, 남쪽으로 가자 해서 여기 남한산성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유. 그러니까 인조가 지금 남한산성으로 도피를 왔는데 행궁은 저 밑에잖아요. 저기 있다가는 바로 잡히겠죠. 최대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요. 그래서 저희는 남한산성 최꼭대기 산 정상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PD님들 발걸음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데 제가 노익장을 발휘해서 치고 나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성벽이 보입니다. 이게 남한산성 성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성벽이 이렇게 안 높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는 안 높지만 여기서 보면 굉장히 낭떠러지예요. 쉽게 못 올라와요. 총이라든지 활을 여기다 넣고 올라오려고 하는 이제 청군을 향해서 쐈겠죠. 탕탕탕. 선생님 근데 정명호란을 겪었잖아요. 겪었죠. 근데 왜 이렇게 준비를 못한 거예요? 병자호란이 터졌을 때 나름 준비를 했었어요. 뭘 준비했냐면 우리나라 국토가 70%가 산이죠. 산마다 산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 전략이 뭐였냐면 청야 이 전략이라고 해서 적이 왔을 때 굶겨 죽이자. 적이 먹을 수 있는 벼, 식량 다 태워버리고 우물에 독 타고 말, 소 다 죽이고 우리는 산성으로 올라가서 문 걸어 잠그고 버티자. 굶어 죽든지 아니면 돌아갈 것이다. 이 작전이었거든요. 근데 웬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지나가요. 그냥. 청군의 목표는 인조 잡아라예요. 얘 시간 벌어주면은 강화도로 튄다. 그래서 강화도로 얘가 들어가기 전에 얘 잡아라. 루트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불광동 연신내 찍고 김포 거쳐가지고 들어간다는 거. 인조도 소현사전은 같이 있어야 되고 둘째인 복림대군, 그의 자녀들, 부인, 그리고 나이 많은 신하들 다 먼저 강화도에 보냅니다. 가 있어라. 내가 따라 들어가겠다. 뭐 드라마에서도 뭐 사랑하는 뭐 연인을 강화도로 피신시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화도가 안전한가? 몽골족일 때는 안전했어요. 바다를 처음 봐. 바다다. 근데 여기는 만주족이에요. 만주족은 그냥 뭐 북방 유목민족이 아니라 바로 앞에 압록강이 있었거든. 두만강도 있고. 이거를 무시로 왔다 갔다 하던 애들인데 강화해협 정도는 추인검이죠. 청나라군을 딱 보니까 복림대군 있네. 복림대군을 잡아서 육지로 끌고 갑니다. 근데 드라마에서는 김치가 국민대군 배에 태워가지고 강화도를 탈출하거든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청군에게 잡혀서 끌려 나와요. 그리고 편지 쓰라고 해요. 남한산성에 있는 너희 아빠한테. 남한산성에 있는 인조! 편지 왔다! 딱 펼쳐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 아빠 나 잡혔다? 소현세자 여기 같이 갇혀있죠. 둘째 아들 복림대군 잡혀 끌려왔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해서 문 열고 그때 그 편지 받고 나가요, 인조가. 자, 저는 지금 역사적인 남한산성 가운데서도 진짜 역사적인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남한산성 서문이에요. 복림대군의 편지를 받고 더 이상 인조는 싸울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이제 항복을 하고 나가는데 청나라에서 요구를 해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문으로 나올 수 없다. 옆길로 개구멍으로 나와라 해서 서문, 바로 제가 있는 이 길로 통해서 인조가 왕의 복장도 아니에요. 일반 양반의 복장을 하고 갓을 쓰고 문을 통과하는 이 순간 47일간의 남한산성 농성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인조가 공식적으로 항복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홍타이지 청태종은 공식적인 항복 의식을 원해요. 차클투어에서 갔던 삼전도비 기억나시죠? 황제 앞에서 신하가 절을 하는 방식인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 의식을 합니다. 삼전도에서 인조는 공식적으로 신하가 된 거예요. 조선은 이제부터 우리 청나라의 신하 국가다. 앞으로 잘 섬기도록 하여라. 자, 그러면 삼전도의 굴욕 이후에 또 조선의 상황, 인조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Follow, follow me. 자, 지금 제가 올라온 곳은 수어장대라고 해서 산성을 지키는 병사들을 지휘하는 지휘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어장대, 수비하다 숫자와 방어하다의 어자거든요. 그러니까
방어를 위해서 설치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산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병자호란 당시에는 여기가 이제 단층 건물이었고요. 이제 그 영조 때 지금 2층 누각으로 증축이 된 겁니다. 이후 청이랑 조선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한번 예측을 해보십시오. 역사를 예측하라. 분신관계가 돼서 복종을 했지 않았을까? 사대주의자! 인조의 아들 이제 효종이 그 아버지 인조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북벌을 추진했다 해서 묘호가 효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북벌이 가능했나? 불가능했어요. 당시 집권 세력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청나라와 우리가 싸우면 죽는다. 이른바 아삐삐 파이터가 돼가지고 입으로만 무찌르자 청나라! 무찌르자 청나라! 했는데 근데 젊은 왕 효종이 진짜로 막 군사훈련하고 북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로 지금 청나라와 한판 붙을 것같이 보이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효종이 독살됐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면은 효종이 북벌 운동을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꿈만 꾸었던 이상주의자 왕이었다. 북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결론입니다. 앞에 또 초가집이 있네요. 백성들의 집이죠. 앉을 수 있으니까 잠깐 앉아보겠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좋다. 근데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피디님? 제일 먼저 고생하는 건, 제일 많이 고생하는 건 백성이에요.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수만에서 수십만의 백성들이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갔어요. 다시는 도망가지 말라고 해서 발 뒤꿈치가 아킬레스건을 끊었다고 합니다. 아예 걷지도 못하게. 비참하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어찌어찌해서 압록강을 넘어서 고향에 돌아왔어요. 에이, 오랑캐 땅에 끌려간 놈 아니야? 무슨 너 낯짝으로 여기 다시 돌아와? 해서 고향에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다시 자기 발로 청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었다. 여생을 마감했다라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또 청나라 가려고 하면 또 잡았대요, 조선에서. 그러니까 이중고예요. 조선에서도 잡고 청나라 가도 잡혔는데 내 고향은 앞으로 여기 청나라다. 난 조선 모른다. 나 거기 이제 고향 아니다. 치를 떨었던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드라마에 보면 오랑캐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럼요. 오랑캐와 몸을 섞었어? 오랑캐와 눈이 마주쳤어? 오랑캐와 연정을 통했어? 너 내 손으로 죽이기 전에 네가 먼저 죽어. 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다니까요. 자, 오늘 투어는 병자호란과 그 전쟁통에 내동댕이 쳐진 비참한 백성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투어였습니다. 병자호란은 우리가 잊어야 될 역사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던 백성들을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투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투어 끝!